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맞아요. 합니다. 주말 동안 종목 고민 없이 편히 쉬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성일 하이텍이요. 성일 하이텍이요. 매수가 14만 5천 원 30%요. 30%에 14만 5천 원이요. 5천 원. 네. 혹시 그때 폐배터리가 한창 핫했을 때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숨이 깊으신데 네. 빠르게 우리 전문가분들의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긍정이 4분이나 나왔어요. 한숨을 듣고 긍정을 들어주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계속 밀리다가 오늘도 현대차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네.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거든요. 네, 추세 전환 되기 위해서는 2주 정도 투자를 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성일 하이텍 하면 이제 세비캠과 더불어서 폐배터리 관련 대장급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폐배터리에서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를 추출해서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 배터리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2대 주주가 삼성 SDI이고요.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SK 측과도 계약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일 하이텍의 실적을 보니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았으면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성장 곡선을 이기는 괴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길어질지언정 만약에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갈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퍼가 떨어지고 업종 퍼가 같이 떨어지면은 뭐 단점은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지만 장점은 괴리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생기지 않은 종목을 찾기가 힘듭니다. 2차 지지고환을 지지하는 종목은 있었어도 대부분 3차 지지고환을 이탈하는 종목이 있고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동화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트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폐배터리가 사실 2차 시장에서 가장 주가 움직임 선도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리튬이 가장 먼저 움직이죠. 네. 그다음에 양극재, 부품, 장비 그 마지막이 폐배터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일 하이텍을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믿음 그리고 2대 주주가 삼성 SDI이고 SK 이노베이션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앞에 전방 기업들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크시니까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다음에 맥점 잡고 올라갈 때 그때 종목 스위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손절가는 9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반등 시에 한 12만원가량에서 비중 10% 줄여보시고 2차 목표가 13만 1,000원 구간에서 나머지 10%는 14만 5천원에서 15만 3천원 사이에서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 주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성일 하이텍, 뭐 세비캠 같은 이 폐배터리 종목들 또 정말 핫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폐배터리에 이제 곧 이제 어찌됐든 배터리 교체 주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 이쪽 사업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긍정을 들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뭐 그리고 중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약간은 인색한 편이에요. 그 실적이 잘 나와서 그나마 제가 실적 성장 때문에 긍정을 들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뭐 중고로서 가장 잘 되는 사업은 중고 자동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상장돼 있는 회사 거의 없어요. 그 얘기의 끝은 뭐냐면 자 이게 그만큼 증시의 흥행을 이끌기에는
이런 폐, 그다음에 중고 이런 것들이 별로 정시가 이때까지 그렇게 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배터리는 좀 다를 듯은 합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의 성장을 지금 예견하고 어찌됐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숨 쉬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이 구간에서 한숨 쉴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산업의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전기 자동차가 2대 중에 1대꼴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더 중요한 시장 있잖아요.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쪽에서 거기도 핵심은 결국은 배터리 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폐배터리는 아직까지 성장을 멈춘 게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장이 ING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숨 쉴 게 뭐 있을까요? 한숨 쉬지 마시고, 나는 무릎에 들어갔는데 시장 때문에 좀 밀린 거야, 좀 기다릴 거야, 이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한 30%라서 더 추가 매수하시는 얘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였던 성일하이텍 두 분의 또 꼼꼼하고 자세한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기억하셔서 대응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번호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IMT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2,300원에 10%요. 22,300원이면 상장 당일날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어저께 들어갔는데요. 어제 들어가셨어요? 네, 올라가다가, 네. 막 올라가다가 그냥 갑자기 오후에 그냥 오늘까지 막 빠졌어요. 네. 걱정되실 것 같아요. 사자마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빠지니까요. 네.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좀 의견이 엇갈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의 목소리에 힘이 없으니까 네. 긍정, 희망부터 한번 네. 들어볼게요. 조범수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 아무래도 매수가 위로 좀 올라와서 수익을 줄 수 있을까요, 팀장님? 사실 이 긍정을 들어드렸습니다만 네. 좀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아하. 이게 아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언제나 상장일이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락업 해제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IMT가 11월 11일 1개월부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11월 11일을 일단 두고 봤을 때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기간 내에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 사유를 좀 일단 그 보호 물량 예수 쪽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IMT가 정확하게 이제 식각 세정 쪽입니다. 건식 쪽인데, 솔직히 이 IMT라는 종목이 이제 장비주로서 어찌 보면은 결국에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비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연결되기보다는 SK 하이닉스 H빔에 대한 성장성과 같이 연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제 HBM 메모리 수율이 아마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정 미세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IMT의 이 건식 세정 장비가 일본의 이제 경쟁사보다 더욱이 뛰어나다는 점은 굉장한 이점으로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앞서 가지고 조명했다시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HBM 관련주들이 올라가줘야지 쫓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 게 사실이고, 나스닥 내지는 빅테크들,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올라와 줘야지 함께 쫓아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1월 말일 중에 있는데요. 이 IMT 락업일은 11월 11일, 중간중간 일정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마 시장의 회복세를 보인다면은 IMT도 여타 국내 HBM 관련주를 쫓아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현재 공모예수가에서 1조가 넘는 금액이 모인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11월 11일 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본전가 온다 해도 무조건 정리를 하시는 게 일단은
옳습니다. 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 상장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제 상장한 이후에 3년 뒤에 봐도 늦지 않다. 네, 3년 뒤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상장한 이후 실적들 그리고 주가 향방 흐름이 좀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가 보호예수 물량까지 전부 다 끝나는 게 3년 이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IMT 정말 전망적으로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시가 공정 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매출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을 지금 현재 10%까지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결국에 증설 이루어집니다. 그때 수혜보는 무조건 수혜보는 종목인데. 네, 어쨌든 지금 시장 내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11월 11일 전에 만약에 나스닥 내지는 이 빅테크 쪽으로 반등이 찾아와서 HBM까지 그 흐름이 이어간다 하면 반등 나올 때 그때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긍정 의견이시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지금 더 많이 더 내려가겠습니까? 네.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하는지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부정 의견 남겨주신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뭐 락업 물량이든지 네. 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지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IMT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 상장했던 그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테마라고는 좀 볼 수가 없지만 신규 상장주들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좋을 때는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신규 상장주에 수급이 강하게 쏠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최저점이 19,980원으로 좀 거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닥을 어디까지라고 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정 의견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 이 오버행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좀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시장을 유지를 해왔던 게 그나마 이제 반도체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들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IT 업종들의 매도를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시장을 계속적으로 버티게 만들어줬었던 이 반도체 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꺾이게 된다면은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더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저는 부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예. HL 만두예요. HL 만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1,850원에 20%입니다. 41,850원에 비중 20%. 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꽤 잘 나왔는데 힘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L만두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강호진 전문가님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을 주셨어요. 네. 우리 손 팀장님은 또 바로 긍정 의견을 들어주셨는데 앞서 뭐 성일하이텍도 긍정 의견 주셨고 맞아요. 이 종목도 그러면 조금 오래 기다리면은 매수가 위로는 올 수 있을까요?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HL 만도를 좀 까보면은 일단 부품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완료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교에 가보시면 HL 만두의 자율주행 이제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뉴스를 찾아보면은 이제 HL 만두가 이제 현대 위아와의 이제 자율주행 ADS 운전자 보조 시스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차 직각 주차 로봇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HL 만두랑 비슷하게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보면은 이제 HL 만두를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비슷한 종목은 이제 모트렉스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항상 어떤 이쪽 테마가 돌면은 이제 대장급으로 평가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 종목들이 이제 조금 접근하기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했을 때 이제 그 뒤 후속주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HL 만도는 그렇게 뭐 모텍스처럼 막 2개월 연속 상한가 가고 막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뭐 모트렉스, 뭐 인포뱅크, 뭐 칩셋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3일 연속 상승세나 뭐 상한가를 가고 났을 때 이제 HL 만도가 실적을 갖춘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평가를 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트렉스랑 차트를 비교를 해봤는데 비슷합니다. 모트렉스도 뭐 1분기, 2분기 실적 안정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말 시장 상황을 거스르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나 지속적인 긴축에 대한 리스크 나왔을 때는 이겨내지 못하고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HL만도도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을 열어보니까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율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자율주행, 직각 로봇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고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는 실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 종목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HL 만도에 대해서 다소 실망하셨을지라도 조금 넉넉하게 보여신다고 하면 안전하게 청산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인의 순매수 지금 시장 브리핑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HL 만도는 꾸준하게 외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종목을 빼면서도 HL 만도는 외국인 픽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20%시니까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34,000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41,000원에서 비중 10% 줄여주시고 2차 목표가는 45,000원 잡고 45,00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 만도 목표 주가 손절가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네. 뭐 실적이면 실적,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HL 만도까지 저희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으로 맞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비타님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를 갖고 계신데 17만 5,300원 갖고 계시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두상전화 굽어 살펴주세요 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뭔가 데자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네. 그때는 한 18만 원대 매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오늘 또 들어가셨거나 그러게요. 뭔가 좀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자동차 참 실적 좋은데 요즘 분위기가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차 자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바로 들어주시죠. 우리 손 팀장님은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정말 좋게 보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부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부정 의견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증권사에서 또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한 레포트들이 맞아요.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오늘 부정 의견만 좀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상승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 참 뭐 중순부터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완성차 업체들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판매 부진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고 게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실어줬지만 최근에는 이제 판매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중요한 편인데 지금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이 영업이익률 자체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고환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됐지만 지금 이 환율 자체가 엄청나게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고환율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좀 봤었겠지만 이제 앞으로 환율이 조금 더 낮아진다면 게다가 아까 초반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엔고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원화 강세가 이뤄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환율에 대한 수혜 부분도 좀 잃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지 않나. 그래서 연초에 워낙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계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 수혜 효과도 조금 끝날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551번님께서 우등집함 가지고 계십니다. 2,995원에 어제 매수했습니다. 비중 50%인데요.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네. 오늘 더 하락하니 걱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또 하나의 신규 상장주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등집함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도 네. 부정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부정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병민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비중이 좀 높으시죠? 그렇죠. 비중도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을 좀 단순한 논리로 좀 접근을 해보자고요. 일단 자, 회사가 정말 좋아요. 정말 이익도 잘 나고 빚도 없어요. 돈도 안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상장을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상장을 해요? 왜 주주들과 나눠 먹을까요? 그런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상장을 한다는 건 이게 뭐 이익이 나긴 나는데 이 이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신규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 보통 상장을 해요. 근데 진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은 상장을 했다가도 자진상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맘스터치도 그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이제 사이트 옥션 이것도 자진상폐를 했죠. 그 관점에서 보면 신규 상장을 한다. 이 회사가 뭔가 자금이 부족했다, 혹은 자금을 구할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돈으로 받고 주식으로 나간 거죠. 왜 보면 이걸 확실히 얘기하면 돈으로 받아서 종이로 나간 거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신규 상장주를 너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차라리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